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14회 전산의 일급 두 번째 시간으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열리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메인 매출 전표는 과세 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7월 20일 날 미국 소재법인인 엔디비아에 직수출하는 제품의 선적을 완료했으며 이 직수출입니다. 요거는 직수출. 자, 수출 대금은 $5,000고요. 차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죠. 수출 계약은 7월 1일에 체결했지만 우리가 선적은 지금 언제 했냐면 7월 20일이에요. 요 선적일에 요 환율을 해줘야 됩니다. 일자별 기준 환율은 아래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 적용할 때는 항상 선적일의 환율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계약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 계약금 받아가지고 한국 돈으로 환전했다. 그럴 때만 그 계약일의 환율, 그거 계약금만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선적일의 환율에서 더하지만 여기는 계약금 받았다는 얘기 없으니까. 자, 우선 날짜를 찍어줘요. 그럼 여기 매출, 수출입니다. 이 수출이 16번이죠? 수출. 자, 품목은 이제 제품이죠. 이거는 채점사항은 아닌데, 실무에서는 자세히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5,000인데 1,200원이니까 곱해요. 1달러당 1,200원씩이니까 5일은 10 하니까 600만원이 나오죠? 600만원. 자, 600만원을 이제 여기다 입력해주고, 부가세는 없죠? 거래처 코드는 이제 NDBR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NDBR. 자, 그러면 NDBR로 이제 입력해 준 거 가지고 이제 사업자 주민번호 이거 다 입력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거래처는 이제 NDBR인데 국내 거래처는 사업자 주민번호 뭐 이런 거 사업자 번호가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는 그걸 생략했으니까 놔두고 실무에서는 이제 그 다 입력이 되겠죠. 영세율 구분에서는 1번 직접 수출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하니까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전자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세금에서 발행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분계는 차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2번 외상. 그럼 분계가 끝이에요. 그냥 요걸로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23일입니다. 당사가 소유하던 토지 취득원가 6,200만원을 돌상상에 6,500에 매각하기로 계약하면서 동시에 전자 계산서를, 여기 전자 계산서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면세죠. 3,000원 계약 당일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으며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으면 이거는 토지기 때문에 이건 미수금이에요. 이건 미수금으로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날짜를 7월 23일 찍고 이거는 매각하기로 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이건 면세, 매출 면세입니다. 토지를 매각한 거니까 매출 면세. 그러면 13번 면세. 품목은 이제 토지로 해줘야 되겠죠. 자, 공급가액은 이거는 이제 취득원가가 아니고 6,500에 매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요 받은 돈 요게 공급가액이에요. 매출액이 6,500만원. 그럼 부가세는 당연히 면세니까 없고요. 거래처를 돌상이죠. 자, 그 다음에 전자 계산서니까 1번요. 분계는 보통예금이고 나머지니까 이거는 혼합. 그리고 제품 매출이 아니라 이거는 토지가 나가겠죠. 토지가 나가는데 금액이 6,500이 아니라 취득원가가 6,200이라 이걸 6,200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차변에 우선 대변부터 먼저
자, 6,200짜리를 6,500원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죠. 300. 그리고 차변은 이제 금액이 3,000원 3,000원 계약당일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103번 보통예금 이게 3천만원. 그리고 나머지 차변은 미수금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되죠. 이건 미수금입니다. 외상매출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끝났죠. 요건 면세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공급가액으로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10일 날짜는 찍어놓고 문제를 읽어요. 영업팀에서 회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광고닷컴에서 홍보용 수첩을 제작하고 현대카드로 결제했다. 카드로 결제하니까 이거는 이제 이 홍보물을 산 거니까 이쪽 카드죠. 이쪽 카드. 여기 카과 57번 카과. 품목은 이제 홍보용 수첩, 그냥 수첩. 뭐 홍보용 여기에 홍보용 수첩 그러면 되고, 공급가액은 카과 현과 건별은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자동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440만 원이 나와 있죠. 400만 원하고 40만 원하고 합친 440을 여기다 입력해 주면, 이렇게 입력해 주면 자동 분리됩니다. 이렇게. 거래처는 누구냐면 여기 광고닷컴, 여기서 광고닷컴. 그리고 분계는 이게 지금 카드죠. 카드니까 신용카드를 적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현대카드라고 돼 있죠. 그래서 현대카드 선택해 주시고, 분계는 그냥 4번 카드. 그럼 여기 미지급금으로 돼 있죠. 카드 고지서가 나중에 날라오겠죠. 돈 입금하라고. 그럼 요거는 원재료가 아니라 광고 홍보용이죠. 홍보용 수첩. 그러면 요거는 광고 선전비입니다. 광고 선전비 800권대 밖에 없어요. 500권대는 없어요. 광고 선전은 판매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구입하고 아래의 전자생계서를 발급했다. 그러면 8월 17일. 자, 여기 원재료를 구입하고 발급받았습니다. 이거는 51번 과세. 당연히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K312 밸브인데 이건 채점 사항은 아니니까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제대로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입력이 되는 겁니다. 밸브 이건 채점 사항은 아니에요. 이거는 수량은 200개. 간단하게 그냥 밸브라고만 적어도 되고, 단가는 6만원. 그래서 공급가액 나오고 부가세. 왜냐면 시간 내에 문제를 다 입력하기 때문에 실무처럼 똑같이 입력하라는 거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예금도 다 은행 다 적어야 됩니다. 자, 여기 어디서 이걸 샀습니까? 원재료 고철 상사한테 샀죠. 그래서 여기다 고철 상사. 그래서 전자생에서 1번요. 분계는 여기 보시니까 어음하고 미수금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혼합이죠. 3번에 혼합. 자, 그러면 이제 원재료 샀고 부가세 대급금. 그럼 이제 대병 거만 분계해 주면 되죠. 혼합일 때는 한쪽만 분계됩니다. 어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음을 주고 이 원재료 샀는데 특별히 어음을 뭐 배서양도 했다 그런 말 없으면 내가 발행한 겁니다. 지급어음이 500. 내가 어음을 발행해 줬으니까 지급어음이고, 또 대변에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 251번 외상 매입금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8월 28일 날 와마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냉장고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을 수취하였다. 자산을 처리할 것. 냉장고 비품이죠. 비품. 냉장고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비품이라 그래요. 냉장고 사무실에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현금 영수증이니까 여기 현과 61번 현과 요 61번 현가입니다. 요거 61번 현과.
유형은 60일 현과, 품목은 냉장고. 공급가액은 여기 과거 현가 건별은 요 550만원, 물건값하고 부가세하고 합친 550을 여기다가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분리가 됩니다. 500하고 50으로. 거래처는 누구한테 입력했어요? 와마트. 그리고 분계는 당연히 현금이죠. 현금 영수증이니까. 이걸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이 현금 지출 영수증을 이렇게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현과로 하지만 그때는 요 분계를 현금으로 하지 말고 혼합으로 해서 요 원재료는 이제 비품이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해줘야 돼요. 요새 다 계좌이체하죠. 현찰을 갖다 주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비품.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은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시켜도 그렇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분계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는 현금으로 했죠. 왜냐하면 여기 뭐 특별히 다른 말 없고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으로, 여기 현금이 있네요. 현금으로 구입하고 그랬으니까 현금이고, 만약에 보통예금으로 계좌이체해서 구입하고 그랬으면 요 분계를 혼합으로 하고, 여기 차변에 비품이고 부가세 대금이고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분계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6번 문제입니다. 11월 08일 대표이사 김영순, 대표이사랍니다. 결혼식장 대관료 업무 관련성이 없답니다. 업무 관련성 없으면 대표이사나 뭐 임원이 회사의 이름으로 세액연수를 받으면 이건 공제를 못 받습니다. 세액을 공제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공을 선택해야 돼요. 당사 보통예금에 지급하고 아래의 전자세액연수를 수취했다. 전자세액연수를 수취한 것 중에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 것만 불공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 불공이 54번이죠. 그래서 품목은 그 홀대관, 공급가액이 2,500만원, 부가세는 250, 거래처는 대박호텔이고 전자세액연수니까 1번요. 요거는 불공제 사유는 요건 누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요. 지금 2번부터 여기 6번까지만 시험에 주로 나옵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 정집이라든가 그 건물 철거비 같은 거, 면세사업 관련한 거, 접대,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접대비가 기업 업무 추진비 그거죠. 지금 이거 업데이트를 안 시켰네요. 여기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어 있어요. 이것도 돼 있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이렇게 해주고, 분계는 여기 뭐로 지급했냐면 다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근데 여기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죠. 여기 현금으로 나와 있더라도 여기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혼합이에요. 그리고 이게 원재료가 아닙니다. 대표이사 가면 가지급금이에요. 가지급금이고 거래처를 바꿔줘야 돼요. 누구로 바꾸냐면 요걸로 바꿔줘야 돼요. 이제 누가 회사 돈을 갖다 썼느냐, 나중에 이거 돌려받아야 됩니다. 이자까지 받아야 돼요. 375번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차변에 그리고 대변은 뭐로 하냐면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기출문제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시험 볼 때는 아까 그 불공제 사유가 여기에 박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가 아니라 기업 업무 추진비. 요거는 개별 서비스의 대상, 자동차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은 이제 오류 정정이거든요. 여기서 부가세 있는 것부터, 이거 열은 김에 부가세 있는 것부터 합시다. 여기 보니까 부가세가 있죠. 문제가 12월 12일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지급한 부가세를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자본적 지출. 그럼 요거는 그냥 쉬워요. 날짜 찾으면 돼. 12월 12일. 자, 이렇게 본사 건물 엘리베이터인데 8,800 부가세하고 이렇게 합친 거니까
8천하고 800. 이게 했는데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분계를 보면 여기 수선비로 처리했거든요. 근데 이걸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하는 게 옳지요. 왜냐면 엘리베이터는 가치 증가가 되는 거니까 내용연수 증가되고 그러면 이걸 고쳐줘야 돼요. 건물로 고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고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만 수정해주면 돼요. 이거 하나만 수정하면 돼요. 이거 다 입력할 필요도 없이. 간단히 끝났죠? 그럼 이제 요건 끝났고 이제 요 밑에 위에 거는 일반 전표예요. 자, 일반 전표에서 날짜가 그냥 날짜 찍어요. 무조건 12일. 요거 일반 전표인데 여기서 공기정화식품 대금을 보통예금에 송금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았으나 전자세금계산서로 처리하였다. 이게 지금 여기도 부가세가 있고 여기도 부가세가 있네요. 전자계산서. 그럼 이거는 요거 아까 열었던 거 원래는 그 이렇게 일반 전표 하나, 메인 매출 전표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요 회차는 114회는 다 요리 들어가야 되네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일반 전표 열었을 때 11월 12일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럼 여기 들어가면 11월 12일 날 이렇게 공기정화 꽃집에서 꽃을 샀어요. 호호꽃집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고 혼합, 그러니까 보통예금. 자, 여기 보통예금이고 수목분비 지금 지급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았으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처리했다. 과세로 처리했대요. 과세로. 계산서를 받았으면 이 꽃은 원래 면세거든요. 그러면 과세가 아니라 이 정화식물을 구입한 거니까 면세 53번 면세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건 됐고 분계만 새로 해주면 돼요.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했으니까 이건 원재료가 아니라 요거는 뭐로 해줘야 되냐면 소모품비로 처리하니까 똑같이 소모품비. 근데 어디에 소모품비예요? 영업부 사무실이죠. 그러니까 800건대 소모품비. 그리고 대표는 뭐라고 쓰느냐면 보통예금이니까 당연히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여기 과세로 되어 있는 걸 면세로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고 이 과세 유형을 바꾸면 분계는 무조건 다 새로 해야 됩니다. 그 소모품비 이렇게. 지금 이 문제는 이제 특이하게 지금까지 대부분 다 메인 매출 전표 한 문제, 일반 전표 한 문제 그랬는데 이거는 여기 계산서가 나와 있죠. 문제를 다 읽어 보시면 돼요. 자세히 안 읽고 지금 방금 전에 들어갔었는데 전자 계산서 받았으나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다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두 개 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서 두 개 다 수정을 했죠. 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결산정리 사항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언제 분기하는 거냐면 12월 31일 날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표를 열더라도 12월 30일로 열어야 돼요. 이거 순서대로 이거부터 해도 되고요. 말대감태법, 기말재고, 대손상각, 감가상각, 퇴직급여, 법인세. 여기 법인세가 나와 있네요. 자, 이 법인세가 있으면 이 결산자료 입력 이걸 열어야 돼요. 이거 열어가지고 열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자 01월부터 12월까지 여시면 이렇게 딱 뜨거든요. 기말에 이제 당기분 법인세 1,500으로 산출되었다. 관련된 회계 결산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당기분 법인세 중간예납액과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 130만원은 선납세금으로 계산되어 있다. 자, 선납세금으로 계산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결산정리사항을 먼저 우리가 이걸 입력을 해줄 때 여기에 보면 법인세는 제일 밑에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기 선납세금이 700이죠. 자, 여기 요거 합치니까 얼마가 됩니까? 요거 합치니까 중간예납하고 원천징수액 합치니까 요 금액이 700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이 700만 원은 지금 미리 준 거예요.
그럼 요 700을 여기다 한 번 더 적어줘요. 이렇게 여기다가 700을 한 번 더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단기분 법인세 총액은 1,500만원이에요. 금년에 법인세 1,500 낼 거로 계산을 했는데 미리 낸 게 700이 있던 얘기예요. 중간예납하는 거고 원천징수 원천징수 당한 거죠. 선납세금 은행에서 이자 받으면서 세금 띄고 나머지만 받았죠. 그리고 합친 거 700 빼. 그러면 1,500에서 700을 빼면 얼마만 추가로 더 주면 돼요? 800만 더 주면 되겠죠? 그러면 1,500이 됩니다. 끝났어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환율을 요거 분기하는 거고 이것도 분기하는 거니까 이걸로 더 이상 없어요. 말대감 기말재고 같으면 여기 뭐 기말 상품도 있고 기말 원재료도 있고 있으면 입력해 주면 돼요. 여기다가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갖다 입력해 주면 되고, 대손상각은 이걸 이용하라 그랬죠. 매출 채권에 대해서 1%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요 두 개만 남기고 요거 두 개는 삭제를 해요. 더블 클릭해서 델리트로 하거나 아니면 스페이스 바로 지우면 지워지고, 요 밑에 클릭하면 다 사라지고 두 개만 나오면 결산 반영 버튼 누르면 여기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요. 여기에 대손상각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감가상각은 문제 주어집니다. 그럼 여기다 갖다 이렇게 직접 입력하면 되고, 800번대 판관비고 이거는 500번대 판관비고, 감가상각 이거 눌러가지고 여기 숫자가 있으면 고정자산 등록을 한 거라 그냥 결산 반영 버튼 누르면 됩니다. 퇴직급여는 여기 노비의 퇴직급여 추가 설정액 1200 여기다 입력하고 요거는 500번대고, 그 다음에 판관비의 퇴직급여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 입력하면 되는데 시험 문제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요거 돌아가면서 한 문제 정도씩만 이렇게 한두 문제 정도만 나오니까 해당되는 거 여기는 법인세만 했고, 이제 전표 추가부터 눌러야죠.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자동 결산 문제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일반 전표를 열어서 이제 12월 31일 이제 분계를 해줘야 돼요. 자, 12월 31일 분계를 31일입니다. 30일 찍으면 안 돼. 이렇게 결차결대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전표 추가 버튼을 제대로 누른 거예요. 실무에서는 반드시 그거 눌러줘야 돼요. 시험 문제는 다 분계하는 것만 나오면 안 누르고 여기서 그냥 분계만 해도 되는데 실무에서는 전표 추가 버튼 다 눌러줘야 됩니다. 자동 결산이 없더라도.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이렇게 그냥 분계하는 것만 나오고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분계만 해주면 돼요. 이게 있으니까 결산자료 입력 여기 가서 전표 추가 버튼 누르고 이리 와서 이제 하는 겁니다. 먼저 이거를 하고 이걸 나중에 해도 되지만 이걸 하고 하면 이게 전표 추가 눌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단기 중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눈사람의 주식 100주를 1,000만원에 취득했으나 100주를 액면금액 100원인데 이게 액면금액이 100원짜리지만 지금 100주를 1,000만원에 샀다는 거는 1주당 만원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지금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는 액면이 지금 그게 500원짜리거든요. 전에는 5,000원짜리였는데 500원짜리로 주식 분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8만원 정도 이상 갈 거예요. 현재 맨날 바뀌니까 정확한 금액은 뭐 맨날 바뀌는 거 봐야 되겠지만, 아니 이거 곱하면 이거 액면 곱하는 게 아니에요. 액면은 곱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식을 사올 때는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는 여기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1,000만원에 샀으니까 1주당 만원에 샀다는 얘기죠. 1주당 10만원에 샀다는 얘기네요. 1주당 10만원에 샀어요. 100원짜리를 10만원에 샀어요. 이게 현재 주식의 시세가 다 이래요. 그럼 1,000만원에 샀는데 기말 현재 시장 가격은 1,250이다. 250이 올라갔네요. 시장성이 있다.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다.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올라갔죠. 단기 매매 증권이 올라갔어요. 250만원이 올라갔고, 대변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죠.
250이 올랐잖아요. 주식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 1000만원하고 요거하고 비교해서 올라갔냐 떨어졌냐 그것만 보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기말 현재 이 회사에 대한 장기 대여금 2,000달러가 계상되어 있어요. 근데 장부 금액이 210만원인데 기말 현재 기준 환율은 1120원이다. 그러면 곱하면 돼요. 그냥 2,000달러인데 1120원이니까 2는 2, 2는 2, 2는 4, 224만원으로 지금 변동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기준 환율 달러하고의 환율은 사실은 맨날 바뀌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0달러에다가 1120원 곱하니까 224만원이에요. 210만원짜리인데 대여금인데 대여금이 210만원이 빌려줄 때는 21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환율 나누니까 1은 2 1050원이었어요. 1달러당 1050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112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요만큼 이득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장기 대여금 요거 차이 나는 거 요거 14만원. 그리고 외화 환산이익 14만원. 왜냐면 내가 대여금이 현재 이걸 돌려봐, 내가 이 돈 빌려준 거 받으면 210만원으로 한국 돈으로 우리가 빌려줬지만 지금 받으면 한국 돈으로 224만원 받으니까 14만원 이득 받죠. 그래서 여기 차변에다가 그냥 분개해주면 돼요. 차변에 장기 대여금인데 거래처 입력해야 됩니다. 영어로 G. 이 거래처 입력 빼먹으면 틀립니다. 주의해야 돼요. 채권 채무는 거래처 입력하라 그랬죠. 대변에 이거는 외환 차익이 아니고 결산 때 그냥 내가 지금 받는다면 환산한다면 이렇다 이 뜻이에요.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분개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그 증권 요 증권하고 외화자산은 반드시 결산일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기업의 기준에서 다 정해놨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가 결산용리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여기에다가 이자 계산하는 거 그거 문제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이건 돌아가면서 나오고 말대감대법 이렇게 해서 결산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서 이제 조회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여기에 입력하시오. 여기다 입력하래요. 우선 여기다가 시험 볼 때는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건 조금 이따 입력하기로 하고 3월에 발생한 판관비의 항목 중 판관비 중 발생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과 금액이 얼마인가 그랬어요. 3월에 발생한 판관비 이거는 월계표를 봐야 돼요. 1월계표 여기 월계표를 보시면 월계표로 그냥 3월 0303 찍으면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을 보세요. 여기 판매비와 요 밑에 내려가시면 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있죠. 이 중에 가장 적은 계정 과목 이 중에서 이 총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이 뭘까요? 요거네요.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가 판관비죠. 여기부터 여기 급여부터 쭉 해서 여기 소모품비까지. 그럼 여기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항목이 여기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금액이 제일 적은 게 기업 업무 추진비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업 업무 추진비 이제 월계표를 본 거죠. 이 월계표는 답지에 쓰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답이 요겁니다. 계정 과목과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입력을 해줘야 돼요. 5만원 금액은 5만원이다.
자, 요거 됐어요.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2월별 현재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차익은 얼마인가? 반드시 양수로 기재할 것,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2월 말 현재, 2월 말 현재 그러면요, 이런 거는 재무상태표를 보세요. 재무상태표 보는 게 제일 편해요. 1월부터 2월 말 현재 사이, 그러니까 그냥 2월 02월 찍어버리면 여기 미수금과 미지급금이니까 여기 미수금이 있어요. 미수금. 자, 미수금이 요건 계산기가 없으면 못 풀어요. 2253만 원. 자,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미지급금. 여기 미지급금 있죠? 1680. 여기에 미지급금 1680. 이거 쓰지 않아도 돼요. 여기에 시험지에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빼주면 되죠. 계산기로. 그러면 이거 빼주니까 573만원. 여기 요거 이제 빼주는 겁니다. 빼주면 573만원. 요게 답이에요. 요 차익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입력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요것만. 요 위에는 요거를 입력해 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4월 6월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 요거는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야 되겠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고서를 열어가지고 4월부터 6월 045 월만 찍으면 돼요. 날짜는 자동으로 찍혀요. 06월. 그리고 이렇게 치면 나오죠? 이거 잘해줘야 돼요. 확정신고는 4월부터 6월. 요거 날짜 입력을 잘해주세요. 괜히 날짜 찍는다고 6월 31일, 6월 31일로 찍는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큰 달을 31일 찍어야 되는데 또 30일로 찍는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요겁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이니까 요게 매입세액이에요. 요게 306만원.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306만원. 요 금액이 요거예요. 306만원. 자, 그래서 여기다가 306만원. 시험 볼 때 이렇게 시험지에다가 적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론 답안 문제 작성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계정 과목 여기다가 기업 업무 추진비. 그래서 금액은 5만원 입력하고, 두 번째는 573만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06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객관식은 아까 이제 풀으셨죠? 객관식. 그러니까 1번의 답은 2번 클릭,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4번 클릭. 뭐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개 체크하신 걸 여기다 클릭하고 닫기 누르고, 이거 답안 저장. 그러니까 USB를 컴퓨터에 꽂은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USB가 안 꽂아졌으니까 이렇게 C로 나와 있는데, 답안 저장 누르시면 이제 요거 작성하고 요거 이렇게 클릭 다 해주고 닫기 하고, 요게 답안 저장. 이렇게 해서 저장을 시킨 다음에 이제 USB를 빼갖고 감독관 확인번호 못 적은 거 적고 감독관한테 내면 모든 시험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 시험지는 가져 나오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114회 실기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